연내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지자 연락망을 받기 시작한 이준석 전 대표. 연락망 등록 개시 이틀 만에 참여한 사람이 3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등록자가 각각 9천 명을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장제원 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지 모임에 지지자 4,200여 명이 버스 92대를 타고 모였다고 말한 걸 빗댄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게 저한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저는 선거에서도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전 대표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선거라는 게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죠.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서도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싣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국민의힘은 와서 맨날 5.18 참배만 가는 당이었어요. 신당이 만약 추진된다고 한다면 광주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겠다. 이것으로 승부하겠다 말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로도 바뀐 게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적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며 전국적인 지지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이준석이 가는 길에 동참해달라며 지지자들에게 연락망 가입을 요청했던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늘 낮 12시 기준 3만 1,000명이 참여해 주셨다면서 중복 데이터 비율은 2% 선이고 아직 이상 데이터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올린 글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낸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며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등을 등록하는 연락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고 밝혔는데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새 과실을 비꼬며 자신의 온라인 지지자 확보 방안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 의원은 당 혁신위로부터 내년 총선 험지 출마 압박을 받자 지난 11일 버스 92대가 동원된 4,200여 명 규모의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 지지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혁신위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사상 노후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치를 할 때 네가 어떤 직을 하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마음을 입고 내려왔을 때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리를 탐하지 말고 업적을 탐해라는 말씀을 제가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윤핵관과 호소인들은 그냥 사라져야지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오는 것이 구국의 결단인 양 포장해줄 필요도 없다며 국정을 말아먹은 윤핵관과 호소인들은 그냥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연락망 구축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당이 화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 구성원으로서 계속되는 이 전 대표의 언행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변인은 연락망을 등록한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수도권 거주자인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선거라는 게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죠. 대표님이 SNS에 KBS 뉴스에 그 뉴스 다뤄지나 안 다뤄지나 봐야겠다 이런 글을 남겼던데 무슨 뉴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어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그 최은순, 그 대통령의 장모 되신 최은순 여사의 어쨌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뭐 국민들이 관심 가질 뉴스라 생각하고 KBS 뉴스가 최근에 개편을 했다고 하니 제 출연진도 개편하고 했다고 하니 어떻게 이걸 다룰까를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말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목도 상당히 소프트하게 달고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뭐 느낌은 있었지만은 따로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공영방송에 대한 그런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당내 인사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윤핵관 같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해를 끼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해치워야 된다. 굳이 말하자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가의 큰 화근 덩어리였던 네. 하나회를 해체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실제 군부 권력이니까 굉장히 센 사조직이었지만은 자고 일어나니까 별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 전격적인 움직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발 윤핵관 어르신들 물러나주지 않으실래요? 뭐 이런 물어보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하나회 척결하듯이 윤핵관 척결하라 했더니만은 하나회 다루듯이 KBS를 다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지금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KBS의 구성원들이 지금 밖에 알려지기로는 뭐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많고 이렇게 소개돼 있지만은 방송이라는 거, 저도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작진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특히 젊은 세대, 청년일수록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은 진짜 월 단위로 계약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느니 사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왜 윤핵관은 하나의 척결하듯이 하지 못하고 KBS에 손대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느냐. 자, 저는 그러면- KBS에 있는 예. 그런 열악한 비정규직 제작진이 하나회 간부들 같은 뭐 대형 사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거긴 약자들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공영방송에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의 어떤 편향성,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애초에 어떤 방송사든지 여당과 야당이 이 사진을 몇 대 몇 추천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 사진을 뽑는 방식으로는 KBS든 MBC든지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송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진의 구성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매번 여야 비율 맞춰가지고 싸움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료가 신선하면요. 어떤 양념을 넣어도 음식이 맛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보도가 나온다고 대통령께서 느끼시고 정권이 느끼는 거는요. 아마 지금 던져진 재료 자체가 너무나도 정권에 불리하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홍범도 흉상 이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최상병 건을 그렇게 다루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재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도가 예쁘게 나오길 바라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